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5만 명이 늘어나면서 고용 호조세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이 25.1%로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다소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3월 고용 동향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취업자가 25만 명,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고용률도 60.4%대다. 좋은 내용인데 이거 뭐 고용시장에 봄이 왔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까요? 예, 일단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청신호입니다. 우리가 이 현재 고용 사정을 얘기할 때 경제학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신규 취업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네. 신규 취업자가 약 30만 명 정도 되면 아주 적정선이라고 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 1년 동안 1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10만 명 이하로 떨어졌었어요. 어떤 달에는 8만 명, 9만 명까지 떨어져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갔는데 이 월간 취업자, 신규 취업자 증가 수가 3월 달에 25만 명으로 나왔다는 거죠. 이것은 지난 1년간에 비하면 무려 3배 이상 좋아진 거예요. 이게 지금 벌써 2개월째 계속되거든요. 2월 달도 2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정도로만 계속 나간다면 적어도 총량적인 면에서는 거의 우리가 목표하는 일자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적어도 실업 대란은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봄이 와도 봄이 온 것 같지 않다. 이게 출래 불사춘이라는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만은 내막적으로 좀 들어가면 이게 좀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대목이 좀 있어요. 어떤 대목입니까? 우선 이제 취업자가 전체 늘어났는데 늘어난 가장 폭발적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계층이 노인네들이에요. 노인층. 60세 이상의 이제 어르신들인데 나이 많은 분인데 물론 나이 많은 분들의 일자리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분들 일자리가 만약에 안 늘어났다고 가정을 하면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라는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수가 크게 줄었고요. 그러면 이 50,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왜 늘어났느냐? 그 대목을 샅샅이 살펴보니까 이게 정부의 일자리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서 단기간 아르바이트 겸 해서 일시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정규직의 일자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뭐 계약직이라든지 조금 기간을 두고 노년층이 할 수 있는 일들. 계약직보다도 더 좀 단위가 낮아요. 현재 우리 지금 이 고용 통계상 고용인이냐 취업자가 아니냐는 그 기준은 조사 대상 주간에 주간 1시간만 이상하면 취업자로 잡혀요. 그렇게 추산될 수 있는 일자리이긴 하나 질이 좀 낮은. 질 낮은 정도가 아니죠.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인사하는 작업들. 그런 것도 좀 들어갑니까? 1시간만 일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농촌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났어요. 농촌에서도요? 농촌에서 모내기 좀 도와준다든지 쓰레기를 좀 주워준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정부가 정부 재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총량적인 일자리 수는 25만 개를 늘렸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로 늘어내야 될 부분은 안 늘어났다. 그러면 지금 그 농촌에서 모내기를 도와준다든지 이제 그런 일자리도 이 추산 통계에 포함됐다라는 얘기가 혹시 저희가 이제 짚어봐야 될 이 취업자의 비밀 중에는 충청남도의 취업률을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대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통계표를 유심히 이렇게 보다가 아주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충청남도가 아주 1등 다른 지역보다도 두드러지게 취업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충청남도 도지사가 잘하시는 건지 충청남도에 기업이 많아는 건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충청남도의 노인 인구 비중이 좀 높아요.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신규 취업한 사람들의 반은 다 60세 이상들이에요. 이걸 보니까 노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지역일수록 취업률이 높다. 결국 최근에 일자리는 노인들한테 집중적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준 것이죠. 노인들 일자리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만 이 일자리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 정부 예산이 중단되면 바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 또 노인 일자리 늘리는 과정에서 청년층의 경우에는 특히 20대 청년층은 통계 작성에 의해 지금 최악의
체감 실업률을 맡고 있거든요. 예. 정부 스스로도 지금 통계청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20대가 가장 고통스러운 이번 3월이었다. 잔인한 4월이 아니라 잔인한 3월이었다고 정부가 예. 지금 스스로 공표를 하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네. 또 제조업 취업률이 굉장히 또 낮게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노년층으로 집중되는 것도 예. 문제지만 예. 어떤 직종이냐도 문제일 텐데 제조업이 낮네요. 예, 인구로 보면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가장 많고요. 예.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지금 1년째 이상 계속 감소하고 있고 10만 명 이상이 감소했어요. 예. 그러니까 늘어나는 계층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늘어나는 것은 사회복지공공서비스. 예. 할아버지 할머니 동원해서 길거리 안내한다든지 교통신호 조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취업은 크게 늘어났어요. 예. 또 하나 늘어난 게 우리나라 농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농민. 예, 네. 농민이 왜 늘어났을까? 예. 바로 이게 도시에서 일자리를 잃고 귀촌 귀농하는 분들이에요. 아, 귀촌 귀농하는 분들이 또 많이 늘어났다. 예, 많이 늘어났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시골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게 통계학의 하나의 마술인데요. 예. 서울에 있을 때는 남편 한 사람만 취업을 했으니까 취업자가 한 사람이 잡혔는데 예. 시골로 가게 되면 그것이 남의 회사에 취업하는 게 아니라 자가 농민이 되거든요. 자가 농민은 집안이 농업을 다 하는데 예, 집안이 일을 하게 되면 직접 돈을 안 벌어도 일을 도와줘도 예. 취업자로 잡힙니다. 아. 그러니까 4명의 가구원이 있었다면 서울에서는 1명 취업자로 잡혔는데 예. 충청남도로 가면 4명의 농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박사님 나이는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 뭐 19살짜리 딸이 농업을 도와줬다 이래도 그건 참- 관계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 그렇게 다니까 이제 귀농을 하면 예. 그 귀농의 일자리가 늘어난 걸로 예. 이제 추산이 되는군요. 지금 서울 시민들이 전부 다 시골로 가면 지금 취업률이 아. 취업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통계상의 좀 이 뭐라 그럴까 예, 예. 곡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예,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그 지표들을 놓고 좀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정부는 이 노인 일자리 사업 기간을 12개월로 늘리겠다 이런 예. 방침이네요. 근데 예.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노인 일자리가 더 많이 보장되는 상황이 유지가 되는 그렇죠. 거니까 취업자가 더 늘어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약간 그 통계상 착시 효과라는 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노인 일자리도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예. 현재 지금 2개월, 3개월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좀 더 장기화시켜서 노인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이 노후연금제도, 국민연금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소망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나 문제는 저 노인 일자리도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예. 생산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그냥 한 번 길거리 교통신호 한 번 해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 노인들도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예. 노인들에게도 좀 더 사회에 더 기여할 수 있고 장기간 취업할 수 있는 예. 그런 일자리를 주면 좋겠다. 아울러서 예. 젊은이들한테 결국은 장기적인 생산적인 일자리를 많이 주는 것도 병행이 돼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 그 이번 추경에 일자리 사회 안전망 보강 사업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추경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떤 정부의 이런 방침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추가 경정 예산인데 작년에 만들어 놓은 예산에 더해서 예. 또다시 이 세출을 잡아서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건데 사실 이건 국가재정법상에서도 국가 재난 사태가 있을 때에만 쓸 수 있는 매우 제한적으로 추경을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여야 간에 정치 쟁점이 되는데 야당에서는 자 추경은 산불 사태라든지 예. 포항 지진 사태라든지 이런 것에 쓰는 것은 바로 해주겠다. 예. 그러나 그 외에는 지금 불효불급성, 시급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예. 이제 이 자리에서 여야의 충돌이 좀 예상이 되는데 여당에서는 자 일자리도 대란 아니냐. 예. 그래서 일자리를 확대하자. 그런데 예산을 좀 쓸 테니까 예. 추경을 좀 도와달라. 오늘 홍남기 부총리도 아주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야당에서는 자 집권 이후에 첫 해 오자마자 또 두 번째 해마다 추경을 쏟아 부었는데 별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다. 예. 자 그런 면에서 이 추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도 전 더 중요한 것이 예. 추경 예산을 어디다 쓰느냐. 예. 일자리에 쓰는 것도 일자리 내용에 있어서도 예. 계속 지속 가능하냐, 확대 생산적이냐, 아니면 1년 쓰고 마느냐, 6개월 쓰고 마느냐 예. 이런 게 대해서 좀 더 예.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좀 더 보입니다. 멀리 봤으면 좋겠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은 취업자 수 25만 명이 늘어나면서 이 호조세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이 내용을 놓고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 이면들이 좀 보이는데요. 아무튼 좀 기다려보도록 하죠. 김대호의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